가용성 휴리스틱은 영어 단어 그대로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어베일러빌리티의 백과사전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일부러 찾기보다는 당장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이용 가능성, 즉 가용성을 말한다. 행동경제학에서 가용성은 사실상 기억의 용이성을 뜻합니다. 즉, 가용성 휴리스틱은 어떤 문제나 이슈에 직면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알아보려는 시스템 이의 이콘의 유형보다는 당장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것에 의존하거나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1의 인간의 유형과 가깝습니다. 따라서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 사례, 최근에 많이 접했거나 가장 빨리 떠오르는 사례,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례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고 여기게 됩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본능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용성 휴리스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인간은 기억력의 한계, 즉 인지적 자원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인지과 부하를 줄이기 위해 쉽게 떠오르는 사건에 의존함으로써 인지 부담을 줄입니다. 1편에서 배웠듯이 가용성 휴리스틱도 분명 휴리스틱이니만큼 정확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열차 사고, 유아 납치, 상어나 곰의 공격, 테러 등이 실제보다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과장하는 한편 미디어 노출이 많고 긍정적인 기억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여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용성 휴리스틱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1편에서 배웠듯이 상당히 속도가 빠르므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휴리스틱의 마지막은 기준점 휴리스틱입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 앵커링 휴리스틱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만 한국어로는 단내림 효과, 정박 효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닻이 내려진 지점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제일 처음에 접한 수치가 기준이 되어 직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소비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닻을 내린 지출액을 기준으로 소비를 평가합니다. 첫월 지출액을 1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 없는 한 150만원 지출을 과소비, 반면 50만원 지출을 절약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지출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소비를 하므로 한 번 된 소비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앵커링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앵커링 습관을 바로 잡는 법이 있다면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점이 되는 닻을 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내려진 닻을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대표성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사례로 린다 문제가 있었다면 기준점 휴리스틱의 대표적 사례로는 곱셈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다음 곱셈 문제의 답을 5초 이내로 답해주세요. 5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시스템 1인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즉, 숙고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답보다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추측해달라는 것이죠. 1번 문제는 1에서 8까지 오름차순으로 곱하는 문제이고 2번은 8에서 1까지 내림차순으로 곱하는 문제입니다. 5초 안에 답해야 하므로 정답을 묻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정답은 4320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1번 문제의 추측값은 512, 2번의 추측값은 2250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 인식한 숫자의 크기에 앵커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번은 작은 숫자에 앵커링이 되어 결과 역시 작은 수일 거라 판단하여 어림수를 말한 것이며 2번은 큰 숫자에 앵커링되어 결과 역시 큰 수일 거라 판단한 것이지요. 다음에 유명한 예는 더 극단적입니다. 먼저 돌림판을 돌려 0에서 100까지 숫자 중 실험자가 조작하여 10과 65 두 수 중 하나에서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피실험자들은 앵커링이 되었습니다. 이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묻습니다. 결과 역시 놀랍습니다. 65에 앵커링이 된 피실험자들은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 비율이 평균 45%가 되고 10에 앵커링이 된 경우 평균 25%라고 답을 합니다. 문제는 당시 아프리카는 유엔에 가입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0과 65는 유엔 가입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임의의 수가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 기준점이 되어 이후 기준점과 관련하여 어떤 수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위의 결과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추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이콘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2회에 걸쳐 대략적인 행동경제학의 계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백그라운드의 행동경제학은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체계화된 이론들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질문이 있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기억나나요? 다음에 2000자 중 1번 ing로 끝나면서 7자 단어의 수와 2번 6번째 단어가 n으로 끝나는 단어의 수 중 어느 것이 많을까라는 교접 오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000자는 실제로는 주어지지 않았고 휴리스틱과 관련된 실험이므로 시스템 1인 자동 시스템이 발동되게 된 상황이므로 빠른 답변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1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ing로 끝나는 것과 7글자로 이루어진 1번이 교접 사건이고 6번째 단어가 n인 단어의 수는 단일 사건이므로 2번이 많은데도 1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합 오류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의 질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6번째 단어가 n으로 끝나는 단어의 수라고 한다면 6번째 단어가 n인 6자부터 시작하여 이후 7자, 8자, 9자 등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최초의 원장님의 의도는 자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여 교접과 단일의 차이를 알려주려는 것이었지만 사람마다 자동 시스템의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학생의 질문을 보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번째 단어가 n인 단어들의 경우의 수까지 파악하는 것이 그 학생의 자동 시스템의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문 그대로 수정 없이 다시 질문을 하겠으니 추론은 스스로가 해보고 모두의 추론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짧게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해당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올려보기 바랍니다. 원문입니다. 다음 2000자 중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ing로 끝나는 7자 단어의 수. 2번 6번째 글자가 n인 7자 단어의 수. 도대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답은 역시 1번이 교접 사건이고 2번이 단일 사건입니다. 결과 역시 2번이 많은데도 1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결합 오류가 발생합니다. 둘 모두 두 사건이 교접한 사건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고민부터 시작하여 왜 1번이 교접 사건이고 2번이 단일 사건인지도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힌트를 준다면 1번은 3개의 단일 사건이 교접된 경우입니다. 오늘은 행동경제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 개론이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이후에 배울 본격적인 주요 이론들에 잘 적용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